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하고 그쪽 왕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조그만의 노이즈는 생긴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님들이 그동안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바뀌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 정도를 한편으로 전반적인 얘기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뭐 종목 공부도 많이 하고 섹터 공부도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 ETF 상에 각 섹터별로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지금 현재의 2025년까지 일어났던 일, 그리고 현재의 차트의 위치, 그리고 2026년의 전망까지 해서 이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공부용으로 연간의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 흐름은 4월까지입니다. 4월 지방선거가 이기 전까지의 흐름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제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난가에 있던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 중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는데요. 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로 저는 봅니다. 일단 나스닥 자체가 보시면 나스닥 자체가 지금 딱 중요한 변곡에 있고, 아주 중요한 변곡의 위치에 있고,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추세가 아직은 하락 추세를 벗겨나지 못한 상황이고, 단기 지표도 올라오는 위치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지금 이 공격이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서 바로 반등을 시도할지 추가 하락으로 에너지가 몰리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고, 또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던 테슬라 500가 오차 안 주면 425달러까지는 언제든 밀리니까 매도를 좀 하시고, 425달러 위에서 하시는 분들, 일단은 430라인까지 왔는데요. 다시 한번 425 잘 확인하시고, 엔비디아는 193달러 장대 음봉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박스예요. 그런 정도로 흐름을 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유가가 당분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유가는 어차피 우리나라 조선, 그 다음에 조선이랑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 다음 특수화학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예의주시하시고 일주일 정도 흐름, 만약에 베네수엘라 내에 내란이 일어난다든지 소요가 장기화되고 이러면 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게 있겠죠. 분명히 겨울이 다가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푸도리가 가스나 원유 가지고 장난질을 할 것이다. 그게 뭐 지금 협상은 하는다지만 진전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 방향대로 가는 점도 노린 것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중국 관련 유조선들이 계속 베네수엘라 라인으로 바다 쪽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거에서 운행을 했다는 점은 그쪽에서 중국 쪽으로 원유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립을 시키는 전략까지 한꺼번에 노리고, 그 다음에 자국 내에 스캔들, 사진 스캔들 이슈도 조금 무모할 수 있는, 제가 그랬죠. 어떤 식으로든 중간선거를 앞두고 돌아서는 바깥에 전쟁 이슈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건드려 놨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각국에서 아무래도 찬성하는 쪽도 있을 거지만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을 거예요. 어찌됐든 주권이 있는 국가를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걸 분명히 좋게는 안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당분간 시끄러울 텐데 트럼프가 노리는 전략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나스닥 하시는 분들은 특히 당분 한 2, 3일 정도 흐름을, 나스닥 차트 자체도 예후가 좋지 않아요. 여기서 이거 지금 지난주 저희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 깨면 안 돼요. 여기 라인 깨면
안 됩니다. 이 라인을 깨면 안 돼요. 이 라인을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바로 깨면 여기는 기본이고요. 여기는 기본이고 평으로 여기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 깨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서 이슈가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 이거 깨고 내려오면 지금 이 21선과 61선 중기 라인이 같이 있고 120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깨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당분간은 비중을 늘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럼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여기에 어찌됐든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유조선 운항이라든지 해운 물류 쪽도 영향을 받을 것이에요. 산유국을 상대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 만약에 여기 내란이 일어나거나 하면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준다면 해협 쪽에 있는 또 해적들이 설치거나 하면 해운까지도 영향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페노션은 저번에 고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걸 이슈로 해서 해운 운임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페노션 저번에 하신 분들 제가 그땐 단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했다가 다시 사야 되는데 그거 잘 지키면서 하시고 해운 물류 쪽에서 흐름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 이슈도 있고 트럼프가 노리는 게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요사태가 되게 세게 난다든지 만약에 뭐 이런 어떤 식으로든 또 테러가 감행된다든지 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방산주 관련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원유 수송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조선주까지도 아무래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유선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회가 계속 공격적이 되고 국가가 나라 산유국가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논리도 될 수 있으니까 조선주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잘 보시고 그 다음 트럼프가 분명히 어제 연설에서 당분간 정권 이양이 될 동안에 미국이 동치에 개입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중에 미국 국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가 원래 산유국인 원래 생산하던 300배럴까지 끌어올리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내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논리. 그렇게 되면 다시 송유관 관련해서 힘들게 지금 엑스틸이나 승강밴드 의뢰하시는 분들, 이런 피팅, 관광, 밸브 이런 기업들 미국에 또 뭐 은간 있는 기업을 가진 회사들의 힘드신 분들은 또 그런 이슈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테마가 형성되는지도 잘 보시고요. 그럴 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트리거가 되어서 움직여준다면 그 움직일 때 짧은 구간이든 긴 구간이든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움직일 때 그 반등에서 반드시 대응을 조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적을 해서 보고 있지만 상당히 타이탄 라인 쪽에 들어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코스피도 이건 제 차트니까 원추세 상단에 걸려 있고 코스닥도 지금 추세 상단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물옵션 차트 신고가, 그러니까 파생해서 어디까지 줄지,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서 할지, 메이저들이 슬슬 복귀하는 새해 첫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일단 찾고 있다는 점은, 그러나 기관들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도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에 바뀌는 게 우리나라도 좀 바뀌죠. 거래세가 일단 인상이 됩니다. 코스닥 0.2%, 그러면 뭐, 코스피도 0.05%지만 농어촌 특별세 0.15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0.2%입니다. 이제는 단타를 줄이셔야 돼요. 이 거래세가 생각보다 돈을 조금 버니까 팔면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진짜 스캘핑까지 하는 단타꾼들한테는 1년에 엄청나게 나가는 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님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실 테니까, 참, 단타를, 당일 단타 이런 것도 이제 좀 줄이셔야 돼요. 줄이시고. 그렇게 되면은 정권주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거래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동안 눌렸던 부분이 올라오면서 내가 정권주를 하면서 힘드신 분들은 올라오면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죠. 물 타서 비중이 늘어난 거는 물 탄 건 다 드러내야 돼요. 그거까지 다 드시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다음 폭락이나 급락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이 안 갈 때 다른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단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지수 차트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코스닥 지수 레버리지 가지고 하세요. 지수 레버리지 ETF는 수수료가 없는 거 아시죠? 없습니다. 수수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감액 배당 하던 거에 비과세였지만 그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감액 배당도 과세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예전에 감액 배당으로 해서 배당 주는 대신증권이나 이런 증권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올랐던 것들은 이제는 줄이셔야 돼요. 어찌됐든 법인이든 고액자산가들이 그쪽에서 빠져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 하시는 분들은 감액 배당을 주는 곳에서 투자를 그동안 하시던 분들은 줄이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올해 시장 조성자 증권사를 10곳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있던 곳에서 10곳을 더 추가한 거예요. 10곳으로 줄인 게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시장 조성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은 거래가 작은 곳에는 제가 늘 하는 호가질, 장난질 이런 걸 하방으로 눌러가지고 이것들이 장난질을 많이 하거든요. 공매도도 많이 그렇게 해서 갚아버리고 그 IPM1 SC 같은 거 잘 보셨잖아요. 그렇게 눌러가지고 공매도 다 갚아버리고 호가질을 하면서 장난질을 하면서 그게 뭐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만은 그런 거래가 작은 주식의 시장 조성 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들이 장난을 많이 해요. 솔직하게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거래가 작은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하락할 때는 절대로 주식을 추매하시면 안 돼요. 그 원칙이 제가 말하는 원칙. 천주에 물리면 천주에 물려 있어야 됩니다. 만주로 늘어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행보하고 두 개의 양봉이 있었을 때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세를 그어두고 단기 추세를 이탈하면 바로 거기서 추매한 거는 드러내는 공부한 그대로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특히 거래량이 작고 호가가 얇은 종목일수록 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서 꾸준하게 기업이 개인 투자자에게 그 배당을 하는 논리는요, 간단합니다. 지들 대주주, 지네들 가족들, 아들, 딸, 며느리, 고모, 뭐, 여동생, 남동생들, 가족 기업들 있잖아요. 가족 기업들이 배당을 잘 합니다. 왜? 돈은 잘 벌거든요. 그리고 지들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말이 좋아서 개인 투자자를 생각한 그 거짓말입니다. 그냥 지 가족들 가져가고, 지 아들 새끼하고, 뭐 이런 것들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족 투자 기업의 배당주 위주로 할 때는요. 항상 연봉을 보시고 최저점권이 나올 거예요. 그 저점권에서만 사두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안 하실 거면 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초대형 그룹 기업에서 그런 것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기업은 하셔도 됩니다. 뭐 현대차 대부분 최우선이겠죠. 그런 거는. 나 현대차는 제가 여름에 그랬죠. 일자 오면 무조건 사라 할 때 안 사신 분들은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은 단타로 CES 2026이 열리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기대감에 현대차,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CES에서 반드시 한번 대응하셔야 돼요. LG전자도 뭐 다양한 가전부터 해서 근데 가전 시스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원 시스템 방식들을 다 이제 올해는 많이 선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LG 로보티즈하고 올해 많이 올려놨으니까 로봇 관련해서 또 해서 어떤 식으로든 LG전자, 그다음 두산도 로보틱스 그거 가야 할 테니까 두산 그룹주들 하시는 분들 그거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게 단기 모멘텀이고 나중에 어떤 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 구간에서 움직일 때 반드시 대응을 좀 하세요. LG전자 현실적으로 10만원이 단기 고점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업사이트를 30%를 열 수 있는 새로운 게 현재는 없잖아요. 휴대폰도 접어버리고. 그 전기차 구동모터 팬한다고 전장산업 투자했지만 그것도 지금 전기차 캐점이네 뭐니 하면서 아직까지 그렇죠. 물론 전기차 계속 올라갑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적으로 길게 보고 하세요.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그 공조 시스템 가지고 올해 좀 뭘 한다 해서나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로봇하고 공조 이런 쪽으로 해서 LG가 새롭게 뭐 뿜어낼 만한 게 솔직히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로봇 산업이 얼마나 정상화하고 할지 중국을 따라갈 택도 없, 제가 볼래 우리나라 기술과 택도 없어. 지금 뭐 저기 저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해도 중국 로봇 못 따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전기차도 이제 테슬라 밀리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국가가 나서서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것하고 트럼프가 어찌됐든 저 유가에 자꾸 관여를 하는 게 미국 정유회사들과에서 나오는 저 세일머니가 어마무시하고 나중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 그런 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지. 기름값이 싸지면 전기차가 인기가 없어요. 유가가 올라가야 전기차가 인기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유가가 지금이 $50 선에서는 테슬라의 성장이 한계가 있다고. 근데 일론 머스크도 아니까 스페이스X 상장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거 돈 챙길 거 다 챙기고 지금 우주로 가겠다. 나중에 테슬라 경영권 저 동생을 주든지 뭘 하든지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언젠가는 손을 떠날 것이에요. 로봇하고 해놓고 스페이스X 상장까지. 저기까지가 지가 원하는 목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저놈 정치할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박스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유가를 계속 건드리면 도란스 집권 내에서는 전기차가 크게 성장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AI 인공지능 시대에 원자력 발전이든 뭘 만드는 시간까지가 워낙 많이 걸리고, 해상풍력 배제한다 뭐 한다 하면 태양열하고 지금 기존까지는 증전사 태양호를 못 막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배터리를 이용한 저장장치, 그리고 로봇 시대가 개화가 되면 배터리 없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악착같이 하시고, 원자재 광물에 대한 이 집착적인 싸움, 중국이 최대 무기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저것 때문에 맥을 못 추는 거잖아요. 천연자원의 분포도가 희한하게 중동에 석유 매장이 많고 남미 쪽에 석유가 많고 하듯이 이 북아시아권 이쪽으로는 전부 다 또 그런 쪽으로 특수광물이 자리를 다 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느 한 곳이 독점하지 못하게끔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곳이 전 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구가 무너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친환경 시대는 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살려야지. 올해 지금 기후 예측센터에서 하기를 작년도 지난해 우리나라 지구 온난화 상승률이 1.5도였는데 올해 1.5도를 넘어서 2도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 이 2도를 막지 못하면은 북극의 빙하에 녹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특수한 자연재해가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 손실, 미국도 특히나 미국도 엄청난 허리케인, 뭐 토네이도, 폭염, 화재 막 어마무시한 손실을 겪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조 바이든 하면서 트럼프가 지나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집권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언제까지 조 바이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결국엔 지치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셰일가스에 관련돼서 자동차 업계 가제해서 표를 의식하는 거니까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가 이겨도 달라지고 지면은 뭐 바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니까, 뭐 그런 쪽에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 힘들어도 내년 11월 달까지 낙찰까지 하세요. 선거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는 못할 것이니까 바뀔 것이고, 이겨도 바뀌고 지면은 뭐 바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대가리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내가 힘들다고 마구잡이로 이동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 정책들을 잘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하시는 분들, 트럼프가 지금 벌써부터 저렇게 오만지랄 시작하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거 무슨 짓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을 밤새워 가면서 서머타임이라서 11시 반부터 개장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밤샘 해가면서 하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좀 줄이세요. 줄이고 지금 돌아왔을 때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100% 비과세 해준다 할 때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게,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1487, 80원에서 놓을 때 환전도 좀 하고 하라고. 어차피 투자 안 할 거면. 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비트코인은 1월 2주차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야 ETF 자금이 다시 만들어지고 이슈화를 하고 선거를 하려면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시기가 와야 나스닥도 다음 레벨업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보시고 하시는 분들 좀 힘든데 그거 팔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가상자산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이든지 뭐든지 연초에 할 수 있는 카카오 그룹주라든지 네이버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카카오 올해 삼성 SD에서 잘 한번 보시고요. 지금 솔직히 연초에 카카오하고 네이버 제일 먼저 공매도 쇼커버 들어오면서 밑에서 일단 바닥은 잡아내고 있잖아요. 56,000원 라인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카카오 살 때 모르면 그냥 56,7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스 효과로 걸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거기가 제가 봐도 지들이 사는 자리고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 건데 그 자리가 맥점이 되듯이 네이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자리가 맥점이고 차트라는 게 그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차트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근데 차트를 볼 때 제가 항상 그랬죠. 차트의 모양을 보지 말고 잘 이 꼬리가 달리고 잘 헷갈리면 후행 스팬을 두껍게 해놓고 후행 스팬을 이 후행 스팬을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 환경 설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환경 설정에서 이 선 이렇게 제가 5로 해놨잖아요. 이 부분. 두껍게 해놓으면 돼요. 두껍게 해놓으면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흐름이. 아, 지금 앞에 캔들이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은, 캔들이 상방이네. 그럼 내가 주식을, 코스닥 쪽의 종목은 그대로 둬도 되겠구나. 코스피도 시장이 위로 가고. 예, 시장이 위로 가는데 수급이 내게 안 온 것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있게 가지시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2026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식으로 말하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나왔으면 첫 번째, 나스닥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나스닥의 흐름을 받을 것이니까. 근데 프랑스가 지금 선거전 대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나올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슈를 자꾸 밖으로 돌리려 하려면 제가 그랬죠. 전쟁 이슈를 부각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쪽에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공격을 했죠. 똑같습니다. 지금 왜 항상 도란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성동격서라고. 이쪽에서 뭔가 시끄러우면 다른 쪽에서 이슈를 터뜨려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식이거든요. 그 사업가 기질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에 트럼프가 살아왔던 인생, 거래 기술 책만 보더라도 그가 살아온 인생이 사람 안 변한다니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거는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이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타고난 천성은 못 바꿉니다. 아무리 지 좋은 마누라도 좀 살다가 더 좋은 젊고 예쁜 거 만나니까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홀라당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그러다 홀라당 해가지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사람 천성 안 바뀝니다. 그러고 내가 조각지 저버리고 나중에 잘 된 놈 못 봤는데 저 나라는 뭐 저 나라 문화니까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그런 인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놈 싫어하는 거예요. 뭐 지가 아무리 잘나고 온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고 그럼 잠깐 제가 움직일 동안에 유가라든지 환율은 계속 요동을 칠 거라고요. 그 부분들은 유가랑 환율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채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나스닥 하시면 그거 체크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바꿨으니까 이제 단타를 너무 자주 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스윙 정도로 이제 패턴을 조금 바꾸시고 내가 트레이딩을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스윙 정도로 한 12일 정도 거래를 두고 흐름을 좀 보면서 한 번에 탁탁 파는 할 때 자주 샀다 팔았다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50%를 파는 전략 한 번에 50%를 팔고 50%를 들고 있는 전략 나중에 채울 때 30% 다시 채우고 다시 그 총 80% 물량이 되는 데서 다시 또 50%를 팔고 하는 그러니까 한 번에 좀 크게 팔고 하면서 그 세금 그러니까 거래세를 줄이는 아이디어도 좀 생겨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국내 정부제 중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 전에 국내 내수를 부양을 해야 돼요. 그 내수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면서 내수조 하시는 분들은 하고 그다음 나스닥에 특별하게 내가 밤새면서 하는 분이 아니라면 5천만 원까지 세대혜택 줄 때 빠르게 1분기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2분기 80%, 하반기에 들어오면 50%밖에 안 해준다 하니까 100% 해줄 때 빠르게 5천만 원까지 줄여서 들어오는 전략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대통령 중국 방문하잖아요. 중국 관계가 사드 이후로 우리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어가 롯데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가서 관계 개선이 조금씩 나아진다면 중국향 섹터들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게요, 한 트리거만 터지면, 이게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당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관계 개선만 된다면 여행, 항공, 옛날에 잘 나가던 여행, 항공부터 해서
호텔 카지노 사업, 그 다음에 영화, 음악, 컨텐츠, 엔터주들, 그 다음에 화장품, 의류, 소비됐다는 여기 하나에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 잘 보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연준에 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어떻게 오모를 해서 미국 연준 금리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그러나 저는 추가 금리 인하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한국에서 하던 내년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 2회 정도를 보시고, 현실적으로 보셔야지, 뭐, 그 생각한다고 돈을 계속 풀면 달러 가치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나중에 달러 가치가 없어지면 금에 대한 그게 엄청나게 높아질 텐데, 그 나중에 금이 과일되고 폭발하면 전 세계가 휘청해요, 나중에. 이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왜 달러 과잉으로 박살이, 전 세계 경제가 박살나듯이 금도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광물에 대한 게 너무 고평가가 가거나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면 나중에 그 버블이 터졌을 때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돌아올 1월 효과 이후에 돌아올 2월에 나올 미 대법원 판결, 그리고 저 우리나라 특성상 제가 그러죠. 1월까지는 좋을 것 같으나 2월은 쉬어갈 것이다. 구정이 든 해에 좋았던 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정이 또 2월 중순에 들었고, 미국의 도난스 관세법 관련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소리 나오면 다시 모든 판이 짜여지기 때문에, 그럼 주식시장 3월도 안 좋습니다. 2달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 후폭풍은 한 달 이상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막 좋은 쪽으로 할 것이냐. 그래, 막 그 정도까지는 국가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뭐 불확실성이 아니고 선반영된 거니까 큰 무리는 없겠지만, 이거는 국가 간에 이 마음대로 누가 그래 하라도 캐버리면 이거는 그 후폭풍이 좋을 것 같죠. 야, 그럼 관세 안 내도 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그걸 반영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되면, 야, 그럼 절마가 또 뭐라 할지, 또 새로운 노이즈 국면으로 가면 절마가 내 떠들고 뭐 하고 또 대부분 뭐 어때가지고 반기가 법 조항을 바꾸고 이 5만 가지가 나왔을 때, 이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제일 집중해서 2월 그 일정 체크하시고, 반드시 이 부분은 보시면서 1, 2월이 이제 이 키포인트가 새로 변하는 정책과 유가와 환율이 1월을 지배한다면, 그 삼성전자 잡는 실적이 8일 날인데 그 전에 반도체랑 CES 이거 다 반영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날 좋다고 막 더 사고 이런 어리석은 우리님들은 없을 테니까, 지금 그 주가 다 반영하고 가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한번 하시고, 이 정도를 두고, 뭐 제가 지금 오늘까지 그동안 기록해 놨던 것,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바뀐 것들하고 다 기록해 놓은 거에, 여기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공격을 하면서 이 이슈까지 더해서 한번 가정적인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님들도 연초가 되면 주식 투자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세계 정세의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큰 달력, 지나간 2025년 달력 뒤에다가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들을 적어 보라. 그 단어들을 중에서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반도체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이 최대치로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중관계 관련해서는 이제 기대감만 살짝 이제 수급이 하락을 멈추는 거잖아요. 여기서 트리거가 됐을 때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빠르게 올라왔을 때 수익률이 높겠어요. 고점에서 더 간다만 강남 집사다에서 더 가는 상승률이 높겠어요. 그 다음 리스크가 어디에 들어가야 클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죠. 물론 섹터 본주를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 섹터 본주가 없으면서 주변주를 많이 가지고 가면 결국엔 사고가 납니다. 못 팔거든요. 이것도 인간의 탐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도까지 일단은 제가 그동안 이제 올해 항상 초만 되면 제 나름대로 노트에 기록을 해보고 이슈들을 적어서 지금 하고 있는 내 투자가 맞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님들도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는 차트를 가지고 우리나라 총 대형 섹터, 각 세부적인 섹터 차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영상, 공부 영상도 따로 한번 찍어서 올려다 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헴.